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엠비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전일 한국컴퓨터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제 몸이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오늘 아침에 이제 8시에 또 공개 방송을 다행스럽게 진행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장 반등 나왔다고 오늘 또 오전부터 달려드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의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. 자, 그 뜻은 결국에는 미국장이 전일 밤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장의 흐름하고 똑같이 올라갈 것이다. 그거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경계감도 좀 가질 필요는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. 결국에 오늘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미국장 올랐네, 반등 나왔네, 반발 매수 유입됐네, 미국 국채 금리 좀 내려왔네.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만 갖고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사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오전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경계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신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. 지금 좀 오전에 시가에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좀 오후장 들어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.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뭐 최근에 이제 그 CPI가 예상치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높게 나와주면서 급락을 한번 맞았고요. 근데 바로 전거래일,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이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물론 그 낙폭을 한 번에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좀 만회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뭐 다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뭐 AMD 이런 관련된 기업들,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2%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나왔지만, 결국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거래일에 미국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버텼기 때문에 그 키맞추기 장세가 오늘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반도체가 정말로 안 좋아져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쉬어가느냐?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전일 좀 미국장의 흐름하고 디커플링 되는 모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전장에서는 소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결국에 이제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생생 한마디로 본다면은 단기와 중장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요, 사실 약간 일회성 재료로 인해 가지고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중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단기 모멘텀까지도 같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그 종목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오늘 이제 리뷰할 종목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당연히 한국컴퓨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제가 이제 오늘 또 장정호 공개 방송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, 제가 항상 이제 그 생쇼에 그날 편입되는 종목들은 이제 그 너튜브에 올라갑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조회수를 보거든요. 근데 이 한국컴퓨터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생쇼에 편입을 했었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. 왜 낮았을까요? 유명하지 않아서 낮았다. 근데 우리가 보통 유명한 기업들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,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각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.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가는 약간 떠서 시작을 하면서 음봉이 달려주고는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제가 10,000원 좀 말씀드렸는데, 이거 만약 체결되면은 한 번에 60% 수익이 누적 수익이 또 포함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외에도 아직까지 수익 중인 종목들이 사실 포트에 많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전략 자체를 조금은 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좀 평소보다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체결될 때마다 이 누적 수익은 좀 한 번씩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이번 달에는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뭐 굳이 매도할 자리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제로 이 동사의 멀티플 자체가 지금도 높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생쇼에 편입을 했을 때가 한 3배 정도 후반 정도의 퍼였다면은 PR이었다면은 지금 정도도 거의 한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, 뭐 최근에 이제 그 OLED 아이패드 쪽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슬슬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종목도 최대 수혜주로서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눌리더라도 이 장대항봉 기준봉으로 잡고요.
이 절반 정도까지 해서 만약 바닥 잡아준다면 그때도 하나의 눌림목 공략 자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지금은 홀딩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10,000원 달성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대창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제가 이제 구리 하면은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구리로 뭐 유명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구리로 나름 먹고 산 건 아니겠지만 구리로 유명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책에다가 구리를 썼습니다. 근데 구리 관련주가 이제 이구산업도 그렇고 대창도 그렇고 작년 상반기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이제 1월 달부터 150% 정도가 올랐고요. 대창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대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구리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초전도체 이슈로 과거에 조금 더 슈팅이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여드리는 요 구간이 그죠? 잠시만요. 자, 요 구간대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면은 요때는 초전도체 이슈로 올랐었고요. 뭐 이외에도 이제 또 다른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구리 가격 그리고 요때는 초전도체 이렇게 움직였던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약간 이 시장의 반등이 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창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지금 과거에 대비, 고점 대비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미 좀 도달이 되는 상황이고요.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전략 유지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초전도체 이슈가 있고요.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이 올해 좀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재료와 중장기 재료가 동시에 부합될 수 있는 뭐 이구산업도 마찬가지고 대창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이슈에 좀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지금 당장은 구리 가격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과거에 작년 상반기처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3월에 중국의 양회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수요단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쪽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최근에 지수가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구리 수요에 대한 증가, 요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초전도체, 중장기적으로는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칠레나 이런 이 남미 지역의 이런 환경 문제나 파업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구리와 관련된 공급 이슈가 앞으로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도 그리고 달러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 달부터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달러와 약세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도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대창 계속해서 2차 목표가 달성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시간이 좀 리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공개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공개방송은 오전 8시에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약간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. 네. 자,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가는 9,900원입니다. 종목명은 파인엠텍이라는 기업이고요. 자, 요즘에 이제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슬슬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 주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애플이 그동안에 시가총액 1위를 뺏기지 않다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뺏기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등 기업으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애플의 약점이 뭘까요? 바로 새로운 제품이나 첨단 제품에 대한 이런 다른 기업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. 그러면 결국에 애플은 지금 뭔가 이 주주들, 기존 주주들이나 현재 주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애플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빨리 좀 발표를 하기를 원할 것 같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비전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비전 프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시장에서 한번 탔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이 뭐 OLED 아이패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애플 폴더블 폰. 뭐 애플의 뭐 아이폰, AI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 좀 발표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애플도 지금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고요. 물론 당장은 출시하기가 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. 2026년도 돼야지만 좀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외에도 화웨이에서도 지금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앞서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폴더블 폰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. 올해 중으로 발표하겠다. 이런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
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트렌드에 슬슬 부합되는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인지 쪽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 좀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재화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유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애플도 고집을 꺾었다. 삼성이 주도하는 저분 스마트폰 시장 참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화웨이에서 두 번 접히는 트리플 폴더블 폰 선보일까? 뭐 실제로 이제 이르면은 2분기에 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게다가 이제 이 글로벌 및 중국 폴더블 출하량 및 침투를 보시면 확실히 중화권 업체들의 폴더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제품들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중화권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한 10% 정도가 됐지만 올해는 2배 가까운 한 20%대로 좀 올라올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권 시장, 이 폴더블 폰 출하량이나 침투율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동사 또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.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차례 볼게요. 자, 그리고 폴더폰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요. 뭐 지금 시장 조사업체 이제 트렌드폴스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1,830만 대에서 2027년도까지 7천만 대로 또 성장이 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게다가 이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1.6%에서 5%대까지. 그러니까 여전히 이 침투율 자체가 폴더폰 자체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다. 그러면 그만큼 수익기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룸 자체가 열려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또 게다가 이제 앞으로 폴더블 모델 수가 올해도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폴더블 모델 자체가 계속해서 좀 올라올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바라본다면은 자동차 부품 사업 쪽 관련해서 EV, 모듈 하우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배터리 같은 부분들을 셀을 고정을 하려면 외부로부터 뭐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또 부품 쪽 사업도 올해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파이낸텍 참 오랫동안 잊혀졌던 종목인데 바닥을 잘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최근에 이제 뭐 관련 종목들, 폴더블 폰들 쪽에서도 이제 뭐 종목들이 슬슬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뭐 카메라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,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, 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이것이 IT 전반 다른 분야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갈 건지 또 연말까지 어쨌든 뭐 인공지능 트렌드는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확산이 될 건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스마트폰 자체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전망치보다는 조금씩 높아지는 듯한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방산업 스마트폰 시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중화권 업체들 또는 이 후속 업체들이 이 폴더블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품 자체,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을 이제 접고, 그죠?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쪽 이 힌지 쪽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시간만 좀 여유가 된다면은 뭐 드립도 치고 싶고 하는데 지금은 드립 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차 목표가 1,500원이고요. 2차 목표가 12,200원, 손절가는 8,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